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로 총선까지 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의원들 숫자는 꽤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쪽은 이재명만 있으면 지금 내년 총선 해볼 만하다. 근데 대통령이야 상수인데 이쪽은 그 상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훨씬 유리한 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총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를 비롯한 지금 지도부가 해법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해법이라는 게 어떤 뭐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거. 아니 뭐 그것도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당내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총선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재명 화이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전체적인 민주당의 지지세가 하락세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검찰의 출석을 넘어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심 이탈, 당신 분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당 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나가야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른바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인적 쇄신을 통해서 내년까지 새로 빌드업을 하면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은 그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내년 총선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목소리를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지금 되새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게 당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 내부 의견이 좀 나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지고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끝날 경우에 이겨도 좋은 소리를 또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퇴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본인의 재판과 이런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당대표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총선까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말이에요, 법적으로 물론 국회의원이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만 당 대표는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보호막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예. 하지만 야당 그것도 이제 여당보다 그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많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의 야당의 그 대표란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어떤 방패막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방패막으로 해서 사법부와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주재를 하고 자기가 바쁘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나가는 것도 시간을 막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인 것과 아닌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파워에서. 왜냐하면은 당 대표로서 내년에 다가올 수 있는 총선에서의 공천권에 따라서 결국 그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든 잠재적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 대표직을 놓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훨씬 낮지 않느냐.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뭐 그 옥중 어떤 공천도 불사한다라는 얘기가 물론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 대표의 가진 정치적 역량과 힘은 그만큼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제 친명계 안민석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식이라도 해서 하락세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좀 더 결기 있게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려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아직 저희 지도부가 이런 결기가 없는 듯해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지도부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단식만으로는 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안민석 의원의 그 표현은 친명계 의원들의 그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경하게 지금 뭐 민심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좀 강경하게 그 이재명 대표를 축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단식만으로 가지고 뭐 민심을 돌린다라고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당 대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당대표의 방어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라.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안민석 의원은 뭐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서라도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단식 안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그 정당은 이 지지율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전체적인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갤럽 여론조사에 의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21% 정도의 어떤 지지율이 있고 또 경기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36%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이 32%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죽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지도부의 결단이겠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계속 버티기로 나갈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어떤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